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최후 변론을 들은 많은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거짓말로 점철된 극악무도 후한무치의 뻔뻔함,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추태였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은 히틀러와 유사하다고 칭하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후보들이 나와서 윤석열을 사면 복권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인데, 지금처럼 행동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건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자신을 사면 복권시켜줄 공약조차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이 사면 복권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도 이미 말한 바 있으며 민주당도 입법 준비 중입니다. 윤석열의 변론에 대해서 나경원은 진심을 전하는 최후 진술이었다라고 자평을 하며 이제 계엄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었고, 홍준표는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도 작년 8월에 재개한 말씀과 같다.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 탄핵이 기각되어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역시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천지분간 사리분별도 못하는 이런 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란수계 같은 환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세훈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이 여소야대 탄핵 국면에서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다. 심정적으로 크게 이해한다라고 입을 털더니, 이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는 요즘 민주당이 굉장히 명태균에 의존하는 것 같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힘당의 아버지는 박근혜 잡아넣은 윤석열이라는 소린데, 내란 수계를 아버지로 둔 정당은 당연히 해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태탕 넘겼다고 안심했을 텐데 명태균이 와서 많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 검찰이 여조 비용을 대납한 측근 김한정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돌입을 했고, 좀 있으면 특검으로 그 진상이 다 밝혀질 테니 말입니다. 내란 수계가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만 본인들 신변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국힘의 아버지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으니 각오들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최민희 의원은 윤 같이 해서 창피했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횡설수설 가짜 뉴스 억지로 도배된 윤석열과 그 일당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분석하고 왈가왈부할 게 뭐 있겠냐, 윤석열 때문에 창피했다, 특히 김건희가 영분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김건희 공천개입 육성 파일이 공개된 데 이어 또 하나의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김건희는 통화에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아요? 중앙일보는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사실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폐간이야 뭐 전 국민이 다 원하는 것인데 그 일이라도 해냈으면 그나마 치적 하나쯤은 남았을 텐데 오히려 나라 다 말아먹는 데만 앞장을 섰으니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조선일보는 김건희의 육성 파일 존재를 알고도 지금도 윤석열 변을 닦아주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공천 개입을 다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있고요. 정권 바뀌고 나면 김건희의 말처럼 조선일보도 검찰도 폐업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제가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개몽됐다라고 말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거와 법리가 아닌 음모론과 일방적 주장만을 내놓더니 결국에는 개몽이 됐답니다. 이에 전용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지적 수준을 무지몽매라고 한다. 무지몽매를 깨는 것이 개몽이다. 윤석열 대리인이 계엄령 덕에 자기가 개몽됐다고 주장했다. 자기가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 사리 분별을 못하는 수준이라고 고백한 셈이다. 문제는 저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무지몽매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자가 너무 많은 데 있다. 무지몽매와 비슷한 말이 무지막지다. 인간이라면 배우지 않아도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뜻이다. 무지막지한 자들이 공유하는 속성이 난폭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중대 과제는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하며 난폭한 자들로부터 공동체의 수준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 평균을 깎아먹는 자들로부터 공동체의 수준을 지키려면 인간 평균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라고 후려쳤습니다. 그나마 인간 평균을 끌어올리는 시민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 이하로 평가받고 있는 내란 수계가 호송차가 아닌 캐딜락을 타고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도 안 돼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서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웠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피고인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제는 하다 황제 수용 논란에 휩싸였다. 법사위 차원의 현장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법적 특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말 하나하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하다 이젠 구치소 안에서까지 황제 노릇하며 자기 세상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후에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관련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구치소장뿐만 아니라 교정 관계자들도 전부 조사와 더불어 징계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이 펴낸 척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유죄 판결을 막으려 계엄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라고 한마디로 한동훈의 뚝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그 헌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데 왜 사람 없는 데서 넘었냐? 이재명 대표는 왜 사람 없는 데서 넘느냐? 아무도 안 말리는데 넘었지 않냐? 이런 해괴한 소리를 했던데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 없는데 피해서 넘었지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준 게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인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보안필름이에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이 무슨 사진이냐면, 이 버스 사진입니다, 버스 사진. 경찰이 제가 도착하는 순간에 차로 국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문을 막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제 아내가 또 찍은 사진에 이 시간이 나와 있어요. 11시 6분. 제 아내가 저를 국회에 태워다 주면서 아마 그랬겠지요.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다 이 경찰이 문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제가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담을 남들이 안 보는 사이에 얼른 넘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유턴을 해봐가지고 남편이 어디로 갔나 찾다가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마 마지막 장면일지도 모른다고 찍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런 엄중한 장면을 가지고 그런 장난칠 생각이 납니까? 경찰이 막았으면 못 넘었지요. 없는데 제가 앞뒤로 보니까 경찰이 없길래 얼른 넘었어요. 제가 그 넘는 순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넘은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저보고 일찜했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손으로 넘었냐고. 왼손에는 핸드폰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계를 계속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서 그랬던데 이재명 대표가 이동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제가 없는 데를 피해 다녔으니까 그렇죠.
잡힐까봐. 잡히면 끝 아닙니까? 제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을 지휘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확실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잡히면 안 되잖아요.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이 만났습니다만 체포되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또 잡혔을 경우에 다음 순위 지휘는 누구 할 거냐 그것도 정하고 그러고 있는 이 엄중한 시간에 사람이 없는 데서 담을 넘었으니까 안 막은 증거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12월 3일은 그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겁니다. 그 역사적 장면들을 그걸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막지 않아서가 아니라 막는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 막는데 청문회에서 기동대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와서 울타리 외곽을 전체 한 바퀴를 치약 간적을 찾으려고 쭉 돌았는데 10m 간격으로 전 경찰들이 뺑 둘러싸고 경찰이 있었거든요. 서 있었죠. 아마 그 사이에 뛰어넘은 건데, 네. 그걸 기동대장도 어저께 경찰 인정을 했습니다. 뺑 둘러싸서. 그러니까요. 이게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곧 깨우치게 되겠지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